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연구하는 연구자와 활동가를 심층적으로 찾아내어 소개하는 DVDVD. 예, 오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VD 진행을 맡은 아직도 오르고 있는 오름입니다. 네, 아직도 공을 못 찾았네요. 제 공을 찾아다니고 있는 내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요, 좀 글로벌하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 손님을 모셨는데요. 맞습니다. 전 세계를 오고 가면서 그 지구를 무대로 해서 네.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발굴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연구하는 네. 예, 지구별 일명 글로컬 활동 연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민정님과 오늘 함께 하겠는데요. 김민정님은 현재 태제 미래전략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자 또 화폐민주주의연대라는 시민단체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경륜이 좀 있으신 분이시네요. 예. 많이 있으실 것 같죠. 네. 자, 그럼 모셔볼까요? 김민정 선생님, 어서오세요. 예,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예. 근데, 경륜이, 그러게. 제가 기대했었던 그런 경륜과는 조금, 아닙니다. 예. 생각보다, 그래도, 연차했습니다. 어찌됐건 나이에 비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경험들이 엄청 또 화려하신 것 같아요. 백면으로는 정말, 안 돼 보이시는데. 간단하게 그렇죠.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제 이름은 김민정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은, 아까 소개해주신 대로, 일단 태제미래전략연구소라는 곳에서, 일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폐민주주의연대도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또, 한국과 인도를 오가면서 또 활동을 이제 하고 있고, 어떻게 저도 저 자신을.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잘 뜯어서, 이야기를,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좀 이력을 사전에 좀 살펴봤더니 되게 어렸을 때부터 여러 나라를 오가면서 이렇게 유학을 했다고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유학 플러스 이제 일도 해외에서 좀 했어가지고 그냥 나라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중국에서 이제 8년을 살면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일단 일본에서 이제 5년을 지내면서 이제 대학도 다니고 이제 일도 했었고요. 싱가포르에서 또 2년을 살면서 또 학사 공부를 했었고 영국에서 1년 지내면서 이제 석사 공부를 했었고 또 스위스에서 이제 11개월 정도 또 지내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네. 이야기만 듣고 나면 정말 아까 소개했던 글로컬 전혀 정말 거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경험과 활동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면은 조기 유학을 가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 하면 영미권을 많이 선호하는데 어떻게 중국으로 조기 유학을 가셨는지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그때 생각하면 그닥 그렇게 그게 맞습니다. 네, 제가 2002년도에 중국에 이제 갔었는데 중국에 아무 친척은 없었지만 이제 할아버님께서 한국에서 역사 선생님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할 줄 알고 중국 문화를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이제 미래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이제 계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에 저의 이제 교육에 관심을 이제 가지신 이제 가족들 덕분에 조기 유학을 중국으로 좀 특이하게 가게 됐습니다. 되게 낯선 곳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그러게요. 네, 다행히 크게 힘들지는 않고 그냥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사주에 그 역마살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처음에 제가 중국에 갔었을 때 이제 2년 정도는 연변에 살았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 그 이제 조선족 분들이 이제 많이 살고 계시고 이제 연변에는 그 중국어를 사실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뭐 간판에 이제 뭐 조선어라고 하죠. 이제 어쨌든 한글이 이제 적혀 있기도 하고 또 생활하는데 크게 이제 문제는 이제 없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새로운 문화를 신기해하면서 좀 유학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할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하고 같이 네. 생활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부모님의 이제 직업은 한국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초반에 이제 저랑 같이 중국에 살아주시고 어머니 먼저 한국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할아버님이 이제 때마침 퇴직을 하셔서 그때 보면 이제 저를 이제 키워주시기 위해서 네,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제 같이 중국에 살게 됐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초등학교는 연변에서, 네. 근데 중고등학교는 또 베이징으로 네,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같은 중국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문화권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그런 차이나 네. 뭐 그런 생활하면서 혹시 에피소드 같은 건 혹시 없었을까요? 네. 일단은 연변에서 2년 살다가 이제 베이징에 갔었을 때는 어쨌든 중국의 이제 수도이기도 하고 이제 대도시이기도 하고 정말 이제 시골 산골 소녀가 뭔가 도시에 온 것 같은 이제 그렇지.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재밌는 에피소드는 어쨌든 제가 이제 다녔던 이제 학교가 그 중고등학교가 다 같은 반이었어요. 이제 그 2학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학년에 총 뭐 한 채 50명 정도 되지 않은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쭉 같이 중고등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뭐 수학여행 때는 중국에 이제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이제 여행도 할 수도 이제 있었고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이제 뭐 문화권을 자연스럽게 좀 습득할 수 이제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어쨌건 또 중국에서 대학을 진학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또 일본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네. 또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중국에서 거의 이제 8년을 이제 살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아주 너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인데, 중국 8년 살았으니까. 이제는. 대충 다 알았다. 다 알았다. 네. 지금 생각하면 평생 살아도 이제, 배우기,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나라 문화를 아는 그렇죠. 건 어려운 일인데, 아무튼 그 어린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대학을 오려니 이제, 수능을 봐야 되고, 수능은 사실 보기가 이제 싫기도 하고, 또 학원을 또 다녀야 되고, 근데 이제 때마침 이제 옆 나라 이제 일본이 한국과 비슷하게 이제 저출산 국가이고, 외국인들한테 대한 유학생에 대한 그 장학금 제도도 이제 많았기도 하고, 그게 사실 컸고. 장학금 때문에? 장학금 프로그램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받으셨어요, 그러면? 네, 뭐, 풀은 아니고, 이제, 일본의 중간중간에. 맞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연변에 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할아버님이 이제 역사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이제 뭐 분단의 상황이나, 그리고 한반도의 문제가 어쨌든 주변 국가, 뭐 중국이든, 뭐 일본, 러시아, 뭐 미국은 당연하지만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알면은, 뭔가 도움이 되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일본어도 뭐 배우면 재밌겠다, 이제, 그런 단순한 이제 생각으로, 또 가까운 옆나라 일본으로 여기 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분단이라고 한 대한민국의 그런 상황에 주변 국도를 알아야 내가 뭔가 조국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애국심으로 또 일본까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그러니까 정말 동아시아를 거의 대부분
사실은 생활하신 거네요, 진짜. 네.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애국심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연변에 살면서 이제 뭐 조선중학교에 다니기도 했었고, 이제 같이 이제 놀았던 또래 친구들이 이제 뭐 북한에 뭐 친척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국에 진짜 생업을 위해서 돈을 벌러 이제 오신다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막 애국심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자연스럽게 좀 생각이 이렇게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 국내에서만 이렇게 자기 시야를 키우는 게 아니라 좀 주변국에서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글로벌 감각이 생기고 그죠?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일본을 갔는데 네. 그럼 뭘 공부했을지가 조금 궁금해지거든요. 그리고 네. 싱가포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했거든요. 네. 그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한 것은, 이제 리버럴 얼트라고, 사실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자유전공 이제 이런 분야고, 하나를 이제 깊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 좀 그 사회과학을 이제 주로 배우는 이제 그런 이제 학과였고, 이제 막상 일본으로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학생활과는 이제 조금 다른 면이 이제 있었어요. 이제 막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 이외에, 여가생활, 뭐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동들이 이제 많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때마침 학교에서 이제 여러 교환학생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았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2년으로 이제 가장 길기도 이제 했고, 또 이제 이제 막연한 생각에 또, 이제 동북아시아에 있었으니, 동남아시아에 가보자. 계속 확장시켜. 계속 뭔가 궁금하군요. 네, 호기심이 계속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맞았던 것 같아요. 가장 긴 이제 2년 프로그램이고, 뭐 싱가포르 이제 뭐 좋은 나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로 이제 가게 됐고, 그래서 더블 디그리라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싱가포르에 이제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였으면은 그냥 동아리 활동하면서 애들이랑 술 마시고, 그래도 즐겼을 것 같은데, 역시. 공부에 열심히시네요. 아닙니다. 뭐 일본에 있을 때도 뭐 저도 뭐 동아리 활동도 뭐 열심히 하고 이제 했는데 그냥 그 시기에는 계속 많이 다른 나라의 문화나 계속 경험을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한중일 또 싱가포르까지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 한중일 싱가포르까지 해서 좀 어떻게 다르던가요? 네, 일단은 싱가포르이라는 이제 나라 아니면 제가 있었던 이제 학교에서는 확실히 다른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 이제 친구들이 이제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에 제가 다녔던 학교는 주로 이제 일본 학생 이외에는 이제 뭐 한국이나 뭐 중국 뭐 대만 정도 학생들이었다면은 싱가포르에서는 더 많은 이제 동남아 국가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이나 이제 유럽권 국가의 친구들도 이제 더 많이 와서 더 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았었던 것 같고 또 제가 공부했던 분야가 이제 원래는 경제를 전공하려고 했다가 제가 수학을 못해서 일단 철학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철학이 전공이시군요. 네,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철학도 수학이잖아요. 철학도 네 수학이 들어가긴 하는데 뭐 로직. 네. 근데 저희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이제 뭐 읽고 쓰고 이야기하고 이제 생각을 키워 나가는 거를 이제 중고등학생 때부터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한참 이제 막 스티브 잡스가 이제 뭐 철학 뭐 공부하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제 상황에 더 맞기도 하고 또 내심 이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제가 이제 이런저런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전공을 하든지 결국에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럼 철학이 이제 학문의 왕이니 철학을 이제 수학도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철학 공부하자 그런 뭐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근데 이제 좀 어쨌든 중국에서도 경험해봤고 생활해봤고 일본에서도 생활해봤고
또 한국도 어쨌든 어린 시절을 보내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각국의 뭔가 이런 차이점? 이런 것들 혹시 내부에서, 중국 사람 좀 이렇구나라든지, 네. 내지는 문화가 좀 우리랑 좀 다르구나. 혹시 이런 것들이 혹시 좀 생각되는 게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다른 것들을 뭐 느낀 것도 있었는데, 오히려, 인간은 다 똑같구나. 오히려 더 많이 이제 그래요?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었을 때가 이제 2012년, 14년도 이제 그 2년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싱가포르 가기 전에, 제가 이제 1년 반을 휴학을 이제 했었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1학년, 1학기를 이제 마치고 휴학을 이제 했었고, 그때 휴학을 하면서, 이 사회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제 어려운지,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인생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경험을 하고, 이제 학교에 이제 돌아와서, 보니, 좀 세상을 보는 시야가 조금은 더,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된 이제 다른 국적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인간 누구나 국적에 상관없이 원하는 것은 이제 삶의 이제 안정망이나 아니면 뭐 가족들과 행복함, 뭐 내면의 평화 이런 것들은 다 똑같지 않나. 어느 나라든지 뭐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더 오히려 같음이 더 많구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오히려 배우게 되는 계기가 처음에 사실 맞닥뜨리면 보통 우리가 차이점을 많이 찾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차이보다도 오히려 다 인간 비슷하구나 맞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찾게 되는 네. 그런 네. 거였군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뭔가 특별한 경험 때문에 좀 보는 관점이 네. 좀 달라지는 네. 계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네. 좀 얘기를 네네. 해주실 수 있을까? 어떤 건지?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제 화두? 그거를 이제 찾게 될 수 있는 네. 이제 시기였는데, 네. 이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원래 아버님이 그 은행에서 일을 하셨어요. 이제 종합금융회사 당시에는 이제 종금사에서 계셨는데, 이제 97년 이제 외환위기, 한국의 웬만한 이제 가정들은 다 타격을 이제 받은 그때 이제 저도, 저희 집도 뭐 사실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아버님이 계시던 이제 은행이 이제 부도가 이제 나셨는데, 이제 뭐 채권 관리 이런 걸로 계속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뭐 횡령이라는 걸 하셔서 이제 교도소에 이제 몇 년 계시게 됐고, 그것 때문에 저희 집에 이제 경제적으로 많은 좀 타격을 이제 있게 이제 되면서 그 일을 사건으로 저도 이제 단순히 한 달 한 달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거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에 뭐 한국 사회를 넘어서 어쨌든 이 구조적인 문제가 제가 그냥 삶에 이렇게 스며들어 오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업은행의 뭐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법이 과연 만인에게 뭐 평등한가, 뭐 이런 뭐 주제. 그때 이제 그 사건을 이유로 제가 이제 1학년 2학기를 돌아왔을 때 이제 친구들은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가 한참 그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그 김영철 변호사가 쓰신 그 책을 이제 읽게 되면서 지배 구조, 재벌의 지배 구조 문제도 이제 알게 되고 거기서 이제 내가 어떤 분야들을 좀 이해를 하고 싶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지 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이제 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사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를 또 돌아다니면서 또 가졌던 어떤 그런 어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처음엔 차이가 보이지만 나중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비슷한 어떤 그런 욕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좀 이루려고
각자 어떻게 좀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런 것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얘기 나누고자 하는 우리 민정님의 어떤 활동의 이야기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네. 왜 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이 아마 앞으로 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네. 해보겠습니다.